박지원 의원이요. 네. 옛날에 참 나쁜 정치인인데 지금은 더 나쁜 정치인 된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이게 나쁜 정치인입니다. MBC는 자기 이야기를 방송에 하지 말아야 했대. 그래 안 하더라고. 장순철이도 아무도 그 보지도 않고요. 이런 이게 가짜뉴스 유언비어를 퍼뜨리 됩니까? 시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윤상현은 좀 자유롭고 옷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보안의 시기 투철하지. 두 분 다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아니 우리가 왜 거론을 하겠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 마다마다 다 정치 발표하고 다 연결이 되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2,000명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그런 거리죠.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9월 10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화요일은 일주일 중 가장 예측 불가한 그런 날이죠. 네, 오늘도 예측 불가능한 토크 많이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떤 말씀을 하실지 매주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침 드시고 오셨죠? 네, 빵 하나 먹고 왔습니다. 아유, 왜? 좀 잘 챙겨 드셔야죠. 맘모스빵으로 네, 늘 큰 걸로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서정욱 변호사 혼내려면 또 역시 아침 드시고 오셔야죠.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못 먹었어요. 못 드셨어요? 네. 못 혼내겠네. 네, 오늘 이제 요즘 수위 약하게. 네, 오늘도 힘내주시고요. 네. 그리고 맥을 짚어주시는 우리 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영주입니다. 네. 왜 저는 밥 먹었냐고 안 물어봐요? 아니 워낙 방송을 많이 하셔서 식사하실 시간이 없을 것 저 같아요. 앞에 여기 JTBC 앞에서 네. 잠깐 막간 이용해서 네. 곰탕 한 그릇 먹고 왔어요. 곰탕 한 그릇이었고. 네. 둘레? 둘레. 예. 김둘레. 자, 하여튼 오늘도 역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혜영 기자도 함께 하시고요. 네,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조대 구할 예. 네, 많이들 남겨주십시오. 자, 오늘 그러면 뉴스들 오늘 좀 재밌는 뉴스가 많은 근데 날이군요. 건강은 정프로가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네. 목소리가 약간 감기 걸린 목소리인데 약간 좀 감기 기운이 혹시 있습니다. 코로나는 아니에요? 아하이, 그럴 리가 없죠. 검사를 안 했는데.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같은 건강에 일단 유의하시기 코로 바라며. 쑤셔야 돼. 저는 그거 쓰시는 게 너무 너무 싫어가지고. 힘들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욕까지 올라오잖아요. 막. 와. 여튼 네. 어떤 뉴스부터 자, 볼까요? 이번 주가 대정부 질문 주간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첫날 정치 분야 질문이 있었는데 20년 인연을 가진 두 어르신 콤비의 만담이 아주 돋보였습니다. 네. 김덕수래 죄송합니다. 한덕수 총리와 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설전이 있었는데 요 티키타카는 들어야 좀 제맛이거든요. 듣고 올게요. 네.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정신은 항상 차리겠습니다. 자, 잘 생각하세요. 아주 잠을 안 자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삼청동으로 초청이나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저는 국정원장실에서 한 번쯤 부를 줄 알았습니다. 네, 가다가 돌아와서 다시 대답. 가다가 예. 돌아와서 다시 대답. 예. 두 분의 인연이 꽤 오래죠? DJ 정부 때 네. 청와대에 같이 계셨죠. 그래요. 네, 그때 이제 박지원 의원이 비서실장이었고 네. 한덕수 총리가 경제수석인가였는데 그 그 추천을 박지원 비서실장이 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연이 깊지 않느냐. 그때 저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 이런 얘기하면서 뭐 마지막에 초대 좀 해주세요. 삼청동 좀 불러주세요.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왜 옛날에 그 순한 한덕수가 나쁜 한덕수가 됐느냐. 착한 한덕수에서 나쁜 예, 한덕수. 나쁜 한덕수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하여튼 설전이 오가니까 네. 이제 뭐 여야 의석에서 뭐 웃음도 나오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당연히 또 이 고수들이 네. 농담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뼈 있는 말도 주고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세게 붙었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하면서 권력서열 1위가 김건희라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총리는 아직 못 듣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완전한 가짜 뉴스고 선동입니다. 국정 도도처처에서 김건희 여사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왜 김건희 여사 앞에만 쓰면은 여당도 검찰도 경찰도 권익위도 방통위도 감사원도 자가만 집니까? 왜 자가만 집니까? 대통령께서 여사만 싸고 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원님, 잠깐. 누구보다도 의원님을 옆에서 잘 모시고
같이 총리 일했던 들어가세요. 법무장관 나오세요. 전직으로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한덕수 총리와 박지원 의원 간에 김건희 여사를 두고 권력 설전이 서열 좀 1위 김건희 대통령, 네. 윤석열 영부남 이런 얘기가 있었고 명품백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 사모님 300만 원짜리 백 주면 받으시겠습니까? 막 제가 아는 사모님은 안 받습니다. 막 이러면서 박지원 의원이 세게 공격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뭐 요 정도 대정부 질문에서의 장면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거죠? 아니 네. 저는 박지원 의원과 한덕수 총리 어제 이 장면을 네. 보고서 물론 뭐 조금 뭐라고 해야죠 생경하다고 그럴까요? 아. 최근의 정치 모습에서는 보기 힘든. 아. 근데 이게 정치의 좀 단면 아닐까 싶어요. 정치의 단면. 예, 뭐냐면 경직되지 않고도 서로 간에 아. 웃으면서 뼈 있는 말들은 오고 갈 수 있는 네. 그런 얘기들이지 꼭 목소리를 높이거나 자극적인 언어를 쓰거나 라는 것들이 지금 최근의 트렌드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좋게 봤어요. 요 장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이게 말하자면 좀 뭐 완전한 정치의 법은 아니지만 이런 게 국회에서 네. 정치는 이렇게 좀 해야 된다. 아. 예, 웃으면서도 상대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또 보는 사람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예. 사실 그 웃으면서도 상대의 약점 혹은 뭐 상대의 잘못을 잘 지적하는 게 진짜 고수긴 하죠. 옛날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옛날 뭐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의원들이 서로 싸우더라도 네. 위트 섞인 촌철살인으로 네. 상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받는 입장에서도 뭐 얼굴을 붉히거나 그러지 않고 그걸 또 받아치는 모습들 충분히 그러면서 국회가 작동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요 그냥 뭐 말꼬리 잡고 막말하는 그런 윤석열 거구나. 정부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아, 그렇습니까?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런 정치의 세계를 보고 있다. 네. 저는 좀 불편하던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뭐 한두 마디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실 어제 얘기했어야 될 사안 자체가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고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둘의 그 오랜 예전에 뭐 인간관계 이런 거 얘기하고 나를 갖다 쓰라 그러는 동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분위기 좀 좋게 하고 하려는 그런 의도는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좀 가볍게 그냥 둘이서 정말 만담하듯이 혹은 장난치듯이 저는 좀 약간 장난으로 느껴져가지고 그게 되게 보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번 잠깐 오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네. 그게 너무 오래 이어졌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두 분 간에 얘기한 다음에 결론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냥 한덕수님 기분 좋아가지고 아유 우리 원래 다 친하게 지냈던 시절인데 왜 그래 이런 분위기로 근데 우리가 뭘 잘못했어 다 알잖아 정치가 다 그런 거지 이런 느낌으로 계속 응대를 하고 장난처럼 했단 말이에요. 특히 박지원 의원이야 뭐 지금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니까 네. 그 정도 자기 이제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할 수 있다고 치지만 한덕수 총리는 국무위원이기도 하고 본인이 사실은 이 상황에 대한 통제를 전혀 못해서 여기까지 오게 만든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 다음으로. 근데 한덕수 총리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하고 자기는 착한 사람이다. 자기는 예전하고 달라진 게 없다. 안 변합니다. 이딴 말이나 하고 앉아 있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기에 한덕수 총리가 도대체 뭘 했다는 거냐. 게다가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 책임지고 자기는 이제 사퇴한다고 그랬다가 그냥 흐지부지 위야무야 되고 그거 아무런 얘기도 없잖아요. 지금 서로 간에. 네. 그런 걸 보게 되면 한덕수는 도대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가? 한덕수 총리가 거기 앉아가지고 우리한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정확히 뭔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나 박지원이랑 친하다. 나 옛날에는 니네 편이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건가? 저는 이 얘기가 이렇게 들려서 매우 불쾌했고 보기에 불편하셨고. 국민들을 너무 바보로 안다. 지금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했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본인이 충분히 잘 아는 사람일 텐데도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본인은 다 잘했다는 듯이 앉아가지고 맨날 허세 부리고 이런 거 지금 똑같이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매우 불쾌했습니다. 네.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박지원 의원이요. 네. 옛날에 참 나쁜 정치인인데 지금은 더 나쁜 정치인 된 것 같아요. 한덕수 네. 총리는 이제 그 옛날에는 좋았는데 뭐 지금 나쁘다고 했는데 네. 박지원 의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이게 나쁜 정치인입니다. 더 나빠졌다. 예. 왜요? 이분이 그 정치만 빼고요 다 구단이에요. 뭐 가짜뉴스, 괴담, 선전, 선동, 업무 이런 거 이게 다 구단이에요. 정치는 구단이 아니에요. 정치는 많이 틀려가지고 본인도 구단이 아니라 그랬어요 옛날에. 네. 본인이 구단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는 않아요. 옛날에 그 미국 그 부통령이 뭐 한국 온다 안 온다 이것 때문에 자기가 맞아요. 구단 내려놓는다 예. 했거든요. 예.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뭐 이게 국정 권력 서열 1위다. 이게 질문입니까?
뭐 이게 근거를 대놔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호 여사가 국정 권력서의 1위다 또는 이제 뭐 김정숙 여사 1위다 이러면 됩니까? 뭐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영분한 말장난만 있지. 이게 근거가 없는 이런 가짜뉴스 선동을 퍼뜨리면 안 돼요. 근거를 가지고 공격을 해야지. 권력 서열이 왜 김건희 여사 1인지 네. 그걸 이렇게 예리하게 국민이 다 납득할 수 있도록 뒤에 좀 심- 나오지 여기 않았어요? 그 나오게 얘기했어요. 뭐 권익이 설명을 그러니까 했어요. 그게 농도가 되느냐 이거죠. 농구 되죠. 제가 보기에 가짜뉴스는 선동으로 보고요. 네. 그다음에 비유를 드는 것도 날카로움이 없어요. 연세가 드신지 그거 보세요. 사회가 취직하니까 월급 받으니까 장인이 생활비 안 주고 이게 뇌물이라고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하면서 디올백 300도 최재형 목사가 안 사주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주니까 이것도 이게 뇌물 아니냐. 이 무슨 비유가 이렇습니까? 법을 아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한심합니다. 이게 뇌물이 되는 겁니다. 뇌물이라는 거는 날카롭게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대관계 이런 법적 요건을 잘 설명해서 네. 거기에 해당되니까 뇌물이 돼야지. 아니 최재형이 안 사주면 그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디올백 사주 이게 뭡니까? 국정 대정부 질문이 말장난 안 됩니까? 아니 근데 이제 몰라서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제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뜻이나 뭐 생각을 대변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보실 때 야 이거 비슷한 건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비슷하지도 않을 뿐더러 네. 그러면 이게 그 정도 법 모르면 법사위 그만둬야죠. 법도 전혀 모르면서 네. 이게 어떻게 대통령이 디올백 사줄 것 같으니까 최재형 목사가 안 줬으면 이게 뇌물이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옛날에 이러지 않았거든요. 박지원 의원이 예, 그러니까 어제 결국 티카테카 하면서 말장난하다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노영희 변호사 말처럼 하나도 이게 하나하나 따지보면 뭔가 날카롭거나 이게 진실을 파헤치는 이런 예리함이 없는 거예요. 말장난하다 끝난 거예요. 아니 저는 뭐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건 같은데 네. 잘 보세요. 저는 박지원 의원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첫 번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 세간에서 다 의심을 해요. 이종호 씨가 V1, V2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V1이 김건희 여사인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이종호 씨 그 수사회합에 있었던 그 기억하실 거예요.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했던 네. 그분도 V1, V2라고 했고 근데 최근에 보면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국정을 포기하는 거 아니야라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보면 대정부 질문에 자료화면에도 나왔지만 김건희 여사 하나를 살리자고 네. 권익위도 바보 만들고 대통령실도 바보가 되고 검찰도 출장 가서 굴욕적이 되고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기관들이 김건희 여사 하나를 무혐의로 만들기 위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대통령 위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 아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뭐 직무대가성 하지만 아니 디올백에 대해서 직무대가성을 수사를 안 했잖아요. 명품백은 감사의 마음이라며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그러니까 캥거루족으로 사는 사위에게 돈을 생활비가 아니라 어떤 용돈 형식에다 줬던 부분들이 네. 그게 끊겼기 때문에 경제기를 얻어서 뇌물이다. 그럼 똑같아요. 명품백 최재형 목사가 준 디올백을 윤석열 대통령 남편이니까 사줄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대신해서 누군가가 사줬는데 그냥 사준 게 아니라 검찰이 감사의 마음으로 받지 이거를 직무 관련성을 보면 네. 뇌물일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은 포괄적으로 직무를 다 네네. 관할하지 않습니까? 이게 최재형 목사가 무슨 부탁했는지 뭘 했는지 최재형 목사는 자기가 청탁을 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그 청탁했다는 사람 말을 안 듣고 무혐의 내리잖아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또 우겨요. 네. 어저께도 진짜 대정부 질문에 김건희 여사의 분량이 등장을 많이 했죠. 대단했어요. 네. 뭐 절반 정도는 차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뭐 우리 얘기했던 명품백 관련 의혹이 있었고 민주당이 그 소위 통과한 그 특검에 넣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도 언급이 됐는데 네. 그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공개적으로 질문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굉장히 뜨거웠죠. 예, 지난주에 굉장히 뜨거웠는데 네. 일단 서영교 의원이 총선 개입 대통령 부인이 사적으로 낀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돼서 언급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고 네.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생일 파티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개원식 불참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 안 왔잖아요. 그날 이제 그 미국 상원의원들과 이제 식사하면서 생일 파티한 사진을 또 공개해가지고 이렇게 뭐 87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개원식을 안 왔는데 생일 파티 사진이나 공개하는 게 말이 되냐 네.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 공천 개입 관련해서는
뭐 영남 쪽에서 뭐 정치 컨설팅 혹은 뭐 역술을 뭐 공부한다는 그 M 모 씨라는 사람. 정책 책사. 예. 네, 정치 네, 책사. 김영선 전 의원의 정책 책사 네. 명칭이 네. 그랬어요. 한의원 신문에 나온 게 정책 책사라고 나왔어요. 정책 책사라는 책사. 직함이 있나 원래? 정치 책사 책사. 옛날에 네. 뭐 중국에서나 쓰던 뭐 책사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 사람도 있고 근데 원래 이제 정권 초반이나 이때는 그 천공이라는 사람이 근데 굉장히 일단은 자주 등장했잖아요. 근데 천공은 근데 최근에 사실 뭐 이것도 다 소문입니다. 네. 소문에 뭐 천공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뭐 MC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천공이 최근에 그 기시다 총리 방한했을 때 그 롯데호텔에 묵었잖아요. 네. 거기에 또 등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최근에 화제가 됐죠. 아니 저 사진 네 정상회담 당일에 그 시민의 카메라에 포착된 천공 선생입니다. 그 호텔 로비인 모양이죠. 네, 왜 그래갖고 앉아 이제 있는 뭐 거야, 일행들이랑 와 있는데 뭐 왜 커피 왔냐 같아요. 이러니까 이제 사진 찍히는 소리가 나니까 이제 불이 나게 자리를 떴다. 아 그래요? 예, 뭐 거기서 뭐 어떤 뭐 얘기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뭐 천공의 최근 모습은 이렇게 포착이 됐고 네. 사진 찍히려고 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영향력 있다고.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과시하려고 맞아요. 나 아직 끝안 떨어졌다. 네, 아니, 왜 자기 장사하려고. 본인하고 이제 아직 관계가 있다는 식으로 하려고. 미국에도 옛날에 한번 대통령 순방 갈 때 한번 쫓아갔죠. 나타났었죠. 따라갔었죠. 그다음에 네. 또 일본 기시다 총리가 왔을 때도 지금 와서 사진 찍히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 추측건데 네. 내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조회수가 좀 잘 안 나오시나? 요즘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랑 네. 그 직원들한테 소송 걸려 월급 있잖아요. 안 준 예.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래요. 천공 직접 저도 아시니까. 예. 저 바에 가서 천공 만나서 인사도 하고 악수도 전화리요? 하고. 예, 아니. 예전에. 전에 제가 방송하면 이야기했잖아요. 아, 천공이 네네네네네. 같은 롯데호텔 천공이 아니었어요? 저기 바에 단골 손님이에요. 예. 그 자주 저기 와요? 탁 트여 있어요. 천공은 자기 존재를 숨기려고 안 하고 항상 이저 바를 자주 이용하고 네. 아주 탁 트인 공개된 장소입니다. 아, 뭐 그래요? 특별히 그날 일본 총리 때문에 온 거 아니고 저도 저기서 인사한 거예요. 근데 그 천공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인 건 맞죠? 뭐 지지 그런 게 제가 안 물어봐가 스승 아니에요? 스승? 아니 뭐 하여튼 뭐 스승까지는 아니라고 치고 전북이 일단은 본인이 그러고. 스승이라고 예. 역술 이런 거요. 네. 전부 이게 가짜놓습니다. 지금 이런 걸 저는 뭐 방송에서 할 가치는 없다고 보는데 예.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짜뉴스 가지고 뭐 천공 뭐 엠모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떠들 때입니까? 지금 얼마나 심각한 게 우리나라 많습니까? 네. 경제 어려운구나. 네. 저는 이런 가짜뉴스 제가 천공을 유튜브를 들어서 몇 번 보고요. 이런 사람을 이게 지금 우리가 거론한다는 자체가 저는 황당하다 봅니다. 아니 우리가 왜 거론을 하겠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 마다마다 다 정책 그 발표하고 다 연결이 되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2,000명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러죠. 아니 근데요 제 유튜브를 보시면 제가 천공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정치하지 않았는데 이건 안 보고 아니 천공이 매일 뭐 떠들면 그게 다 억지로 연결시키면 국정하고 연결 안 되는 게 어딨냐고 매일 뭐 떠들면 제가- 그걸 갖다 붙이잖아요. 경쟁자. 제가 천공 선생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냐는 질문을 한 건 뭐 스승이고 뭐고 일단 차치하고 그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천공과 관련된 의혹이 있다는 것도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상회담 하는 날 기시다 총리가 왔는데 그 호텔은 그날 안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까지 천공이 의식을 해야 됩니까? 천공왕국이 대통령 안 가면 그걸 안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약속 있으면 가는 거지. 아니 지금 서정욱 변호사의 태도를 보니까 네. 천공은 이미 끝났네. 네. 보세요. 지금 천공이 대통령이 천공과의 관계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잖아요. 옛날 네. 같았으면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천공하고는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겠다 이런 기류예요. 거기는. 아니 천공왕국이 무슨 원래 관계가 있었습니까? 원래 관계가 없어. 관적 천공이 아니고 네. 그 우리 백재광 교수인가 백재군 예, 교수 예, 교수잖아요. 예, 그거- 수염 있다고 천공이 전했다고 그 네. 가짜뉴스 퍼뜨렸잖아요. 부성찬 의원인지 그 아마 수사 중이니까 기소될 것 같은데 네. 제 말은 이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천공하고 뭐 석유 시초해도 천공이야. 아. 뭘 해도 천공이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가짜뉴스지. 아. 이게 천공하고 대통령이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아니 처음에 스승이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한 건 사실이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천공이라는 사람 자체를 몰랐는데 우리 대통령이랑 부인 때문에 알게 됐는데. 네. 그때 아마 그게 좀 논란이 됐던 게 대통령이 아마 전화로 후보 시절에 물어보고. 유승민 후보랑 뭐 이렇게 아마 토론인가 이런 거 네. 할 때 한번 들어보시라고 아주 이상한 거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아마 얘기가 보도가 또 되면서 더 의혹이 좀 커졌던 부분이 좀 편을 있었죠. 들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용산 이전에서부터 최근에 대왕고래까지. 대왕고래 기억나시죠? 아, 이거 예. 네, 석유. 포항 앞바다. 네. 네. 그런 것들이 기억나시죠라뇨.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천공이 입에서 나오는 부분들, 네. 그다음에 노동, 교육 이런 부분들이요.
이게 뒤늦게 대통령이 발표하고 한 게 아니라 천공이 얘기한 부분들이 오래전이지만 그게 다시 실현되는 것들. 이게 너무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심쩍은 게 많다. 거기에다가 말한 대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아 이분 괜찮은 분이다. 근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은 봤을 때 괜찮은 게 아니라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텐데 대통령은 이분을 괜찮다고 하니 우리는 또 대통령을 이상하게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이죠. 네. 천공, 여튼 뭐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뭐 용산과 천공은 원래부터 관계도 별로 없었고 그냥 천공이 스스로 그냥 조금 뭐 자가 발전했거나 뭐이 정도 느낌으로 보고 계시는 거군요. 천공이 뭐 자가 발전한 것은 없다 보고요. 아, 그래요? 제가 석유 시주도 그래요. 공부를 좀 해야 돼요. 패널들도 옛날에 유튜브를 다 좀 보수 진보를 다 보세요. 우리 교수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 중에 그 석유가 가능성이 높다는 구체적인 과학적인 유튜브가 제가 몇십 개 지금 봤는데 예. 천공이 마치 그걸 한 것처럼 아하. 천공 유튜브를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수많은 이게 과학자들이 이미 거기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저도 그 자료를 몇 번 받았어요. 네. 근데 그걸 천공이 했다고 시추한다고 하니 황당하잖아요. 아하. 그 무조건 천공의 그러니까 공부를 좀 보수든지 뭐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 천공 것도 보고 이야기하시라고. 아니 그건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서 변호사님 그거는 거기에 천연가스 나온 것도 다 알고 있고 거기가 동해에서 석유가 나온다고 아는데 결국에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이 여기가 좀 희박하다.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지만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그냥 뚫기만 하면 그냥 뭐 몇천조가 지금 나옵니다라고 하니까 근데 더 웃긴 얘기하는 건, 거 아닙니까? 더 웃긴 건 허황되게. 더 웃긴 건 예산안에 그게 또 반영도 안 됐어요. 아, 예. 네, 예. 이번에 그러니까 정부 예산안에 대구-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제가 이런 말 하기 싫지만 국민들을 기만해도 이렇게 기만할 수가 없어요. 속된 말로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좀 가지고 놀지 말아라. 아. 국민들. 자, 지금 너무 멀리 왔는데 네. 천공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지금 김건희여서 공천 개입 의혹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게 질문이 나와서 요 얘기를 한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 이제 MC라고 하는 아까 그 뭐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의 네. 뭐 정책 책사다. 정치 근데 이제 책사. 이분이 여러 가지 좀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라는 이것도 의혹이죠. 네. 뭐 저희가 뭐 텔레그램 이런 걸 확인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정치권에서 뭐 김영선 전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뭐 여권 관계자들과도 뭐 이렇게 공천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라는 네. 얘기가 있어서 뭐 관련된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엠모 씨가 뭐 정치권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라면서요. 그분이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없는데 물론 민주당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 네. 좀 관계가 그렇게 국민의힘 사람들보다는 적고 국민의힘에 있는 특히 여성 의원들하고 그렇게 관계가 친분이 좀 있대요. 많대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명리나 이런 사주 네. 역술 이런 거를 공부를 많이 했나 봐요. 네. 그리고 말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그 의원들 중에 그런 데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 많고 또 실질적으로 정치하시려는 분들은 나 이번에 이제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연결 또 자기의 이제 뭔가 존재감을 좀 드러내려고 했고 네. 또 이제 여사가 그런 걸 조금 좋아하신다고 다 소문이 나니까 이제 본인이 아마 예전에 그 서초동도 조금 드나들었다는 얘기가 있고 서초동이라고 하면 네, 그 근처에 과거의 자택? 그 예. 근처에 이렇게 네. 드나들었었다는 네. 얘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본인이 마치 뭔가 엄청나게 이 부인하고 대통령이나 그 분들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자가 발전도 많이 하고 다녔고 네. 먼저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예. 근데 정치권에는 이런 일을 하려는 혹은 막 이렇게 많죠,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예. 뭐 무슨 브로커니 뭐 이런 등등의 아니, 사람들이. 서 변호사님 표정이 너무 역대급으로 언짢으셔서 질문을 친하시니까. 드리기가 친하시니까. 지금 조금 딴 거 보고 못한데. 딴 거 보고 있어요. 지금. 아니 지금 엠모 씨 지금 이렇게 많이 나 있잖아요. 뭐 네. 지금 이름을 말 안 하는데 뭐 저도 말 안 하니까 말 안 하지만 네. 말 안 해야 돼요. 전국이 인터넷에 이렇게 이 사람 뭐 학력부터 다 나와 있잖아요. 예, 모든 예, 게 예. 국민들이. 기업인으로 이렇게 나와 있긴 하던데요. 네. 근데 좋은 날이라는 기업을 근데요. 했다고 그러죠. 예. 이걸 가지고 이게 뭐 공천 개입 자꾸 운운하는데 한번 생각해. 공천 개입은요. 네. 송철호 울산시장 거 이런 게 공천 개입이라 그래요. 네. 뭐냐면 이제 그 공무원이 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다음에 그 선거의 개입가 실제 구체적인 액션 실행을 해야 돼요. 이게 그 네. 기수만 있는 거예요. 미수 예비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가 어떤 행위를 해야만 공무원이 선거 개입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뭐 공인이라면 제가 인정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그 선거법에 재형법정제에 적용되는 공무원은 아니고 공직자는 아니죠. 예. 제가요 고향이 합천인데 그 김태호 의원이 양산 간다 하길래 물어보길래 아, 형님 양산에 김두관이 잡으러 가세요. 그럼 형님 네. 대권주자 됩니다. 적금 밀어드릴게요. 제가 방송 대드리고 밀어드릴게요. 이러면 제가 그러면 선거 개입 됩니까? 똑같잖아요. 김건희 여사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 김영선 달라요. 지연한데 예. 아니 혹시라도 지금 이 지역은 텃밭인데 공천이 당신 불가능하다 컷오프 왜 텃밭에 옷은 누가 주겠습니까 희생 그럼 이게 험지로 좀 가봐라 예를 들어 험지로 김태호나 조혜진도 갔으니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공천 개입이냐고. 영부인이? 영부인 아니라 영부인 어머니라도 최은순 씨도 아니, 어머니는 안 할 거고요. 아니 제 말은 이게 네. 공무원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 이제 그 김기현 대표처럼 압수수색하거나 공약을 만들어주거나 임동욱 경제부를 주산치거나 네. 뭔가 이게 행위를 해서 공천을 주고 당선까지 됐잖아요. 이런 그러면 김영선 의원은 컷오프 돼서 네. 그다음에 대신 밀어준다는 사람도 컷오프 돼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권력 서열 1위라면서요. 제가 설명 권력 서열 1위가 알았어요. 컷오프 되면 제가 양쪽 이게 권력 알았어요. 서열 제가 설명 좀 할게요. 1위입니까? 똑같은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네. 민간이라서 공천 개입 안 된다. 요지는 그거잖아요. 거기다 행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행위도 없었다는 거. 이게 법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좀 존경하는 서정 변호사님이 하면은 뭐 공천 개입이냐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서정 변호사님은 아무리 개입해도 공천 개입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영부인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 권력이 없는 거죠. 권력이 없는 거예요. 네. 서정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열심히 공천 개입을 하셔도 공천 개입에 안 되신다. 하지만 대통령 배우자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분이고 특히나 김건희 여사에게 아주 각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아니 전 그렇게 보여요. 조선의 사랑뿐 아니겠습니까? 국정 운영보다는 네.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데 여튼 남편이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네,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특정한 의원들에게 텔레그램이나 뭔가를 보내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조언이라 할지라도 네. 이거는 당에서 해야 될 일을 대통령실에 영부인이 개입했던 건 총선 개입이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거는 뭐냐면 공천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추측건데 기사를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이란 분이 5선인데 뭐 당내에서 받을 땐 안 받을 땐 공천 그건 상관이 없고 이분을 창원이라는 아주 노른자의 이 지역구에서 옆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본인이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본인이 보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밀어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엔 총선에서의 어떤 주판알들을 본인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총선 개입이 아니겠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데 시도는 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됐다면 안 됐어도 총선 개입이고요. 됐어요. 그리고 이게 또 무슨 이게 조사가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이게 단순하게 김영선 전 의원과 엠모 씨라는 그 분에 네. 대한 어떤 관계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공산이 커요. 김건희 전 다른 지역에도 아니 보면은 김웅 의원도 그래요. 터질 게 터졌다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한테 텔레그램 안 받아본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류가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근데 그거보다 대단히 많다 그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 빠뜨리셨는데 이것만 제가 보충할게요. 그때 그 텔레그램 메시지로 김해가 비어 있는데 거기를 가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당신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대통령하고 같이 도와서 맞춤형 공약을 만들어주겠다. 지역 관련해가지고 국회의원으로서 사람들에게 표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그 지역구 그 사람들에게 어떤 걸 해주겠다 이런 네. 거잖아요. 그런 거를 본인은 아무런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본인이 무슨 권력을 가진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걸 해줄 수 있는 절대 권력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분하고 같이 내가 만들어서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그러면은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맞춤형 정말 하고 공약 사업을 있었었고 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서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누가 생각하겠고 전 만약에 정영진 앵커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사장님 부인이 연락하셔가지고 사장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러이런 계획을 짜고 계시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사장님 부인이요? 어디 사장? 여기 사장님 부인이 저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원이라고 여기, 치고 하지 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이게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전화하는 네. 거랑 서정욱이 전화하는 거랑 네. 그거랑 차원이 다른 네네네. 얘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 이제 엠모 씨 하나를 제가 이제 들은 바를 취재한 바를 네. 말씀드리면 이제 총선 개입은 총선 개입이지만 더 큰 게 있다는 거죠.
지금 나올 것들이 어떤 거요? 김건희 여사가 국정 개입의 건들이 엠모 씨와의 어떤 여러 가지 대화 속에 녹아 있다. 아직 그게 드러나진 않았으나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총선에서 개입한 부분들이 한 단락. 이거는 이제 리스트가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입을 닫거나 엠모 씨가 입을 닫으면은 확산 안 되겠죠. 네. 근데 국정 개입 부분들 그러니까 뭐 엠모 씨라는 역술인과의 나눈 대화들 속에는 김건희 여사가 우리가 하나하나 알잖아요. 뭐 최재형 목사한테도 뭐 통일 문제, 북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국정에 관련돼서 깊숙이 대화를 나눈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앞으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하나 지금 털어낸 거 가지고는 앞으로 길이 앞으로 험난하다. 추가로 뭐 보도가 되거나 이를 공개가 그럴 되거나 가능성이 크다고 높다? 제가 아니, 들었습니다. 근데요. 예. 근데 그 장성철이도요. 제가 친구니까 뭐 먹구름이 온다고 저쪽 떠들어가 뭐 조회수 60만 했다고 자랑하던데 저하고 MBC 같이 했어요. 예. 근데 그 엠모씨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예. 자기도 이게 엠모씨하고 이게 뭐 본 게 없고요. 예. 자기도 그냥 엠모씨는 자기 이야기를 방송에 하지 말아야 했대. 그래 안 하더라고. 장성철이도. 그러니까 제 말은 게 그 아무도 그 보지도 않고요. 근데 이번에 폭풍 온대. 이 무슨 선동 방송 그래도 이게 공중파 나오고 방송하는 사람이 최소한 이게 엠모씨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이게 문자 정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런 뭐 얘기를 좀 해야지. 떠들어야지. 아무것도 아닌데 뭐 폭풍원이 뭐 먹구름이 끼니 이게 뭡니까 이거? 이런 이게 가짜뉴스 유언비어를 퍼뜨리 됩니까? 그 엠모씨하고 확보를 했냐? 못했대. 본 적도 없대. 아니, 그거는 기자가 장 아니잖아요. 소장님이 아니 그런데 못 방송에 보고. 폭풍 오고 먹구름이 낀대. 네. 장 소장 황당하잖아요. 욕하는 근데 거지. 보세요. 아 근데 장관이 저거 서현 변호사님 저는 태풍- 여기 아무리 장성철 소장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평론가들이 무슨 기자입니까? 아니, 거기에 그러면 대해서 가만히 취재 있어야지. 왜 그 아니죠. 먹구름을 지고 예를 들어서 폭풍을 먹구름 낀다 해서 기사가 가만히 나왔어요 있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다음 이준석 의원이 뭐라고 했어요? 그걸 봤더니 뭐 아이 그거 좀 어설프더라라고 했잖아요. 완결성이 실체가 떨어진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체는 있어요. 아예 없다면 가짜뉴스 선동이지만 실체가 이준석 의원 자체도 보긴 봤지만 좀 어설프고 왕기세 떨이 나잖아요. M하고 김건희 여사 아니 그거 실체가 M하고 어딨냐고요. 김건희 여사도 결국에는 있으니까 기사가 나오는 아니, 것이지. 그게 제가 물어봤더니 장성철 없어요. 본 적도 저는 없고 들고 대통령실이 있지도 않아요. 이게 없었다면은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언론 장성철 언론 중재가 아니라 뭐 이거는 바로 가짜 알겠습니다. 뉴스로 해서 네. 이건 법적 고발해서 일단 검찰 압수수색 해당 네, 네, 보도에 네, 네. 나왔던 텔레그램은 이제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았다라는 그러니까 M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그 MC와는 전혀 친분이 없어요? 친분이 그럼 뭐 책- 그거는 모르시겠죠. 몰라요. 네. 근데 몰라요? 아무도 지금 모르고 아니 떠들고 근데 있다. 김건희 좀 여사랑 몰라요. 명태균 씨가 뭐 친분이 있고 없고가 왜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네. 예.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당시 현역 예, 의원에게 예. 당신 여기 말고 저쪽으로 옮기세요. 저기가 비었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절로 가게 되면 내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게 핵심이지. 네. 그거 거기에 김영선 의원의 정치 책사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랑 친해야 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 문자가 확보된 건 아니죠 지금. 아까 그거는 네, 그거는 그런 여기서 얘기가 지금 있다는 본질이 거죠? 아니에요. 자꾸 맨날 네. 본질을 자꾸 아니, 자꾸 딴 데다 이야기 얘기해.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김영선 의원과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그런 대화를 나눴다면 두 분께서는 이건 완전한 선거 개입이고 총선 예. 개입, 공천 개입인 거고. 완전한이 아니라 공천 개입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좀 그런 그 얘기가 서영 많다 변호사는 이런 얘기죠. 설령 그런 얘기를 나눴다 하더라도 나눈지 안 나눈지도 모르지만 나눴다 하더라도 그 정도 갖고는 공천 개입이라고 하기는 그리고 어렵다. 논리가 안 맞는 게 네. 그 박지원 의원이 권력 서열 1위라면서요. 네. 권력 서열 1위요. 1위가 공천에 개입했으면 저는 컷업 경쟁에서 제가 경선에 지면 이해돼요. 근데 권력 서열 1위가 개입했는데 기회도 안 준다. 이거는 안 맞, 논리가 무슨 아닙니까? 떨어질 사람도 붙여줘야 권력 1위지. 그렇죠. 네. 아니 경선 기회는 줘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그런 경선에 말씀이시죠? 떨어지면 제가 그 이해를 한다니까요.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역학구도인데 그러니까 서정 우리 변호사님 내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억지로 쓰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개입을 해서 이번에 이 총선에서 뭔가 본인들 사람을 놓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라는 그때 당시 비대위원장이 그걸 안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20 논란도 1월에 있었고 이런 내용이 3월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이 한참 될 때 여기를 경선을 하면 안 되고 지금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가 보내고 싶은 사람은 여기는 경선을 빼고 단수로 가야 되는데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기를 싹 틀어뜨리면서 다 경선을 붙여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경쟁력이 없는 사람 당연히 줄 타고 들어갔으니까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되고 나머지는 컷오프가 된 거예요. 결과들이. 결국에는 보면은
힘이 있긴 있었는데 당의 공천 시스템은 당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경선을 붙여버리면 말짱황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한동훈과 김건희 여사의 어떤 권력 대립 같은 게 그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에서의 갈등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잘 보세요. 그때 윤한 갈등이 사천 논란 때문에 대통령실에 좀 네. 불편했잖아요. 그게 일맥상통한 겁니다. 왜 한동훈 비대위원 네 맘대로 해? 사천이야 라는 것들은 그때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수면 밑에서 있었던 거예요. 네. 그때 한동훈 대표의 이번 사건과 관련한 발언을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기사 나온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그런 사람들, 그렇게 거론되는 사람들이 다 컷오프 된 걸로 난 알고 있다. 예.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이랬거든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 나왔었었고 익심 문제 나왔었었고 네. 그다음에 그 김경률 회계사를 비대위원회에서 빼라 마라 난리를 쳤었었고 그때 대통령실에서 빼라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말 안 듣는다고 얘기를 했었었고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싸움이 좀 벌어졌고 그다음에 내가 미안하지만 이러면서 대통령 부인이 사과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장장 열흘 동안 무시했었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대통령 부인이 나오나 안 나오나 조용하나 안 조용하나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시끄러웠고 이것 때문에 총선에 국민의힘이 지네 안 지네 이런 얘기 나왔었던 타임이잖아요. 네. 그런 타임인데 어떻게 당신 여기 비었으니까 여기를 가세요. 정상적으로라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나 때문에 시끄러워서 총선에 질 거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었었고 본인도 문자에다가 나 때문에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 사과하라면 하겠다 이렇게까지 겸손하게 말씀하셨던 분이 본인이 무슨 상관으로 무슨 권력 1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무슨 생각으로 현직 국회의원에게 텔레그램을 보내가지고 여기 비었으니까 여기로 가세요. 여기 가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현실적으로. 그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냐고요. 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신이 그 당시에 선대위원장이었고 여러 가지 했으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던가 네. 그분이 알아서 조용히 하던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아무 말도 한마디도 안 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서정 변호사? 한번 물어보세요. 안 들으신 것 같은데. 들어주세요. 아니 네. 지금 보세요. 공천 개입이라는 게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가 네네. 공심위원 중에 친윤도 많이 있잖아. 이철규 예, 의원도 있고 뭐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김재영 네. 위원장이 그러면 이철규 의원이 누구한테 내가 누굴 미는데 창원에 그좀 경선기라 좀 줘. 그렇게 할 수도 이래 했으면 있는데. 경선기에야 뭐 경선이야 3명 4명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도 이게 못 엮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김혜경 여사도 마찬가지 평소에 친분 있는 사람이 상의할 수 있잖아요. 네. 저는 문자 공개는 부득이라도 봐요. 좀 대통령이나 영부인하고 통화하거나 만난 걸 좀 공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너무하다 봐요. 솔직히. 네. 근데 사적으로 친분이 있다면 한번 총선 때 상의해 볼 수 있잖아요. 덕담도 해줄 수 있고. 네. 근데 그걸 실행하려면 공심위에 뭐 진짜 청탁이나 압력을 넣거나 한동훈 대표나 뭐 이철규 의원이나 누구한테 이어가지고 했다면 그건 공천 개입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처벌은 또 그것도 사연이기 때문에 또 네. 별개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 이 문자 내용이 어쨌든 그냥 맞다라는 상의하면 전자에 예를 들어 그러면 김혜경 여사도 가야? 배우자 실장 있잖아. 바로 이해식이다. 그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이해식 의원이 어느 지역에 상담 좀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다 공개하다 보니까 이상해 보이는 거지. 얼마든지 사적으로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아무하고도 뭐 소통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근데 그 시선 아니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보통 영부인들이 여성 의원들과 뭐 만찬도 하고 따로 불러서 뭐 소통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적인 친분과 소통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느 지역으로 가라 그 지역에 가면 맞춤 공약을 뭐 낼 수 있다 이런 이제 그런 얘기들이 현역 의원이 봤다 그 텔레그램의 내용 그런 내용이 있더라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체를 저희가 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고 의혹 제기를 하고 요 얘기를 네. 한 거고 그리고 이제 MC 얘기는 그 연결고리에 MC가 있다더라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한 거고 물론 지금 뭐 드러난 건 없습니다. 네. 이 정도 정리할까요? 할까요? 네. 네. 그리고 자. 요즘 서정 변호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요거 이슈가 요 하나 얘기 안 하면 또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서운해하십니다. 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뭐 여당도 공세를 세게 했어요. 일단 민주당이 지금 계속 계엄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거 실체도 없는데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계엄 얘기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와 관련해서도 이거는 이게 무슨 정치 보복이고 탄압이냐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권성동 의원이 캥거루 게이트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이제 문다혜 씨가 SNS에 이제 자기는 억울한 뭐 개구리다 이런 얘기를 돌에 맞은 했잖아요. 개구리다 네, 이렇게 돌에 맞은 했는데. 억울한 개구리다 했는데 돌에 맞은 개구리가 아니고 모렴치한 캥거루다. 만약에 대통령 딸이 아니었다면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느냐? 전형적인 정병 유착이고 매관 매직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캥거루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우리 선욱 변호사는 요즘에 이 문제에 아주 푹 빠져 계시던데. 그죠? 아니요, 이 문제에 관심이 없죠 오히려. 그래요? 지금 저는 오늘 뭐 김민석 의원이 누굽니까? 예. 예. 예, 저는 그분 만나면 꼭 계엄이 형님 뭔지 혹시 아는 계엄은 계엄. 계엄이 정확하게 아. 우리 계엄 들어봐도요. 네네네. 계엄도 있고 뭐 위수령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네네네. 있잖아요. 비상조치가 있고 네. 이걸 정확하게 개념을 구별해가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는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예. 계엄이 네. 그 요건을 좀 보시면요. 음. 계엄이라는 게 아무 때나 선포하는 게 아니고 네. 전시, 전쟁시 또는 사변 예. 그다음에 이에 준하는 때 그러니까 전시나 사변만 되는 거예요. 이에 준한다는 거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물론 북한하고 지금 전시입니까? 지금 이게 사변입니까? 네. 그걸 지금 한번 제가, 경찰력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통치가 안 되는 네. 이런 이제 완전히 뭐 통제 불능 지금 우리 그런 상태입니까? 제가 보기에 광화문에 뭐 촛불이 탄핵 어쩌 떠들어도 경찰 몇 명이 되더라도 그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충분히 통제 가능한 네. 상황이잖아요. 네. 이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군인을 동원해서 치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요, 우리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겠냐고요. 80년에 그 서슬프른 전두환 때도요, 우리 광주의 민주운동 세력이 들고 올라가지고 결국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전두환 교수 갔잖아요. 우리 국민이 그렇게 위대한 국민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해가지고 뭐 충안고 몇 명 가지고 계엄하면요, 쟤부터 나가서 계엄 철폐라고 데모합니다. 거기에 계엄 지지할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에. 뭐 당연히 없죠. 윤 대통령 그러니까 네. 제 말은 아예 불가능하고 힘도 없고 상황이나 요건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꾸 왜 꺼내느냐고요. 대통령이 할 생각도 없는데 이 의도가 불순하잖아요. 이 의도가 뭐냐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데. 예, 물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누가 봐도 불가능. 이거 네 명 다 계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4명이면 계엄하면 여기 있는 윤석열 사람들. 대통령이 바로 무너집니다. 바로 무너집니다. 예, 서용주 소장님은 약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아, 4명 중에 제가 빠지는 거예요? 아, 저는 그 계엄의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보지는 않는 건 맞는데 예. 지금 계엄 얘기는 뭐 시기상 적절치는 않다라고 네네.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늘 어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보면 계엄이라도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민심 같은 거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아예 바닥을 치면 결국에 본인의 어떤 나머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부분 권력자들은 계엄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해 왔으니까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그런 있다. 선택을 할 정부라고 보이는 게 좀 정상적인 사고 같아요. 저는 그래서 주장을 할 수는 있고 네. 그런 예방 주사 차원에서 그런 우려를 주장하는 것까지는 저도 같이 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최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거기에다 더더욱 저기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관련된 의료 대란 부분 네. 이런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에 집중해야 될 시기에 계엄이 지금 나오는 것들이 과연 민주당의 도움이 이재명 될 거냐. 대표의 연임의 첫 스타트에 도움이 되느냐? 네. 라는 측면에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엄의 이슈는 이 정도로 우려로 끝내고 네. 쌓아놨다가 나중에 그 조짐이 보이면 그때 가서 유얘기하는 것이 어쩌냐. 안 그래도 뭐 그걸 꺼내고 싶은 조짐이 사람 별로 있대요. 없을 텐데. 양문석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네, 양문석. 네. 네. 이분이 계엄의 조짐이 있대. 뭐냐 했더니 나무 위키에 군인들이 자기 경력을 지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계엄이래. 그 나무 위키에 있잖아요. 네, 네, 군인들 네, 보면 네. 저도 이게 고향이 어디고 나이가 몇 살 있잖아요. 네. 이걸 삭제한대. 예. 이게 계엄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우리가 군인들 인적 상황에 다 개인정보인데 지울 수도 있죠. 이거 지운 데서 계엄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러니까 양문석 알았어요. 의원의 그 발언을 이해할 수가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너무 비정상적이라서 네. 갖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좀 돌아보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대정부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 이 타이밍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 제가 어제 유튜브 관계자를 만났더니 자꾸 좋아요에 집착을 하게 되네. 자, 넘어갈 텐데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주제를 하나만 고를게요. 네. 김건희 여사 얘기할까요? 한동훈 대표 얘기할까요?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한동훈 대표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아,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한동훈 쏙 뺀
번개 만찬 얘기를 하겠습니다. 용산에서 대통령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용산에서 모였는데 네. 그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한동훈과 매우 친하다고 알려진 한동훈 편에 많이 가깝다고 알려진 분들은 쏙 빠지고 그러니까 뭐 그리고 소위 말하는 친한계는 빠지고 비한계가 네, 이제 일단 이 네. 모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어저께 정광재 실장이 나와서 그랬잖아요. 네. 번개? 이랬잖아요. 진짜 번개였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이 제안을 했다고 네. 하고 뭐 이제 뭐 식사 한번 하시죠 했더니 그럼 내일 와 해가지고 이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자리에 윤상현 의원이 제안을 했고 수도권 중진 의원은 윤상현 의원이고 네. 그다음에 현재 지도부 중에서는 인요한 의원이 갔다고 알려져 있고 네. 김민전 최고위원도 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단 본인은 부인하고 있어서 뭐 좀 확인은 본인은 안 갔다고 하고 있고 예. 네. 자, 근데 일단 참석자를 보면 이게 뭐 딱 지도부를 부른 건 아니지만 굳이 분류를 하자면 이제 비한계 최고위원들이 간 거고 이제 그런 자리에 당 대표나 뭐 다른 최고위원들은 빠졌고 그리고 이 자리를 몰랐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의료대란 관련한 앙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번개라 그러면 사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번개를 예. 치는 사람들끼리 하지 불편한 사람 꼭 붙여가지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네. 이것으로 인해서 추석 연휴에 원래 그때 만찬하기로 했었던 게 예. 영향을 받냐 안 받냐 저는 이제 그게 가장 더 관심인 뭐 거예요. 대통령실에서는 추석 끝나면은 한동훈 대표 만날 거라고 얘기는 그러니까 하긴 지난번에 하더라고요. 원래 예.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하고 같이 만찬하기로 했다가 네. 갑자기 전격적으로 그냥 추석 연휴 합시다. 예. 라고 얘기가 이제 먼저 끝났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한동훈은 쏙 뺀 번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석 이후에 만찬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땐 대답을 안 했대요. 정해진 거 없다. 한동훈 대표가? 아니 그 대통령실 그쪽에서. 대통령실에서 그러다가 이제 그거 가지고서 계속해서 비난이 이제 쏟아지고 왜 한동훈만 또 빼냐 왕따 시키냐 이제 이런 얘기 나오고 나니까 지금 다시 또 아마 추석 연휴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만찬은 그때 하지 않겠어요. 이런 정도로 지금 얘기가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하고 원래 의료대라는 원점 재검토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동훈 대표하고 손잡는 것처럼 뭔가 제스처를 취했는데 결국 그렇게 해봤자 의사들하고 타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거 해봤자 의미도 없는데 불편하니까 하지 말자 이런 쪽으로 간 건 아닌지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만남이 어떻게 누가 언론에 알렸는지는 좀 공개가 됐나요? 손준 변호사님 아시잖아요. 서정희 안 올렸어요? 이게요.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지도부하고 다 하는데 뭐 한동훈 대표나 친한 최고위원 몇 명 뺀 게 이런 성격이 아니고요. 예. 윤상현 의원이 뭐 한 번씩 대통령을 봅니다. 주말에 토일이잖아요. 네.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어 윤상현 의원이 좀 민심도 전달할 겸 또 대통령이 힘들고 하면 뭐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그래도 그거에 따라 주말이니까 또 가볍게 한잔할 수도 있는 거 네네네.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일요일이었죠. 그 예. 윤상현 의원이 번개를 먼저 제안하면서 제안했고 친한 사람 뭐 자기 윤상현 의원이 몇 명 골라서 같이 편한 사람 간 거죠. 여기 대통령실이 뭐 누구를 딱 공개하면서 이게 누굴 빼고 이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 왜 노는지 왜 이해를 못해요. 공개됐냐고. 왜 이런 공개됐냐고. 모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네. 처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게 비공개 토일에는 만찬 많이 하죠. 많이 네, 있고요. 많이 저도 하죠. 공개를 못하지만 갈 수 있잖아요. 네. 우리 공개는 안 하지만 많이 한거 가셨어요. 아니야 이거 지금? 아니 갈 수가 있잖아요. 예를 예, 들어 예. 우리가 주말이니까 예. 그러면 이게 한 보통 대여섯 명 불러요. 그러면 이게 그 중에 또 한 명이 뭐 누구 같더라 이게 퍼뜨리다가 경고도 묻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다 밝히지는 않아요. 네. 보통 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밝혀집니다. 다 참사를 명단해가 기자한테 주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두세 명이 거론되는 이런 자리입니다. 네. 제 말은 이게 왜 대통령이 한동훈 표시가 무슨 관계 있으며 그거는 공식적인 만찬은 추석 이후에 할 거고 이거는 그냥 윤상현 의원이 편하게 한 번씩 이게 대통령과 뵈니까 자기가 이제 편한 사람 몇 명 출해서 같이 번개로 잠깐 보고 온 거 아닙니까? 질문은 누가 이 얘기가 누가 어떻게 올렸지? 퍼졌냐고요. 그러니까 그 참석자 중에 셋 중에 좀 더 하나지. 있을 수가 있어요. 보통 한 대여섯 명 가는데 네. 근데 보통 기자들한테 뭐 몇 명이 난 누구하고 어제 대통령 뵀다 이러면 이게 또 정보 보고 올라와요. 그러면 이게 경고 묻기도 하고 막 이런 게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 성격이죠. 그게 참석자 중에 했지. 대통령실에서 이런 걸 뭐 경호원이 퍼뜨리겠습니까? 대통령이 퍼뜨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참석자 중에 네. 한 명이 두세 명 이야기했을 거예요. 보통 그 관저나 이런 뭐 대통령실에 간 이제 의원이 자기의 존재감도 과시하려고 그러는 거죠. 과시할 안 나오죠. 겸 대통령 용산 갔다 왔잖아요. 만찬을 이렇게. 했다. 그런 내가 사람 많아요. 핵심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별일이 아닐 수는 있죠. 네. 그러게 보면 근데 별일이 돼버린 게 그렇-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 한동훈 대표가 의료 관련돼서 좀 들이대니까 기분이 나빠서 밤약속 취소하고 연찬에 나왔어요. 그 사건이 있는 상황에서 비공개를 할지라도 네. 시간은 대통령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비공개 시간에 비공개로 한동훈 대표를 한 번이라도 만났다면 네.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네네네. 성훈아 들어와 봐. 나하고 둘이 좀 얘기 좀 해보자. 네. 재료콩 많이 사와라.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풀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상현 의원의 번개를 통해서 비공개를 한 다음에 지금 흘러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딱 한마디만 하면 조승래 그 대변인이 저번에 여야 대표회담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내 처지가 좀 그러니 예. 라고 했다고. 그 처지가 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네. 한동훈 대표도 이게 대통령하고 그런 자리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절대 비밀이 안 씁니다. 보안의식이 철저한 사람이에요. 핸드폰 비밀번호가 20몇 자리예요. 근데 윤상현은 좀 자유로워요. 네. 뭐 비밀번호 대통령 뭐 없어요? 하면 뭐 그분은? 했다고 예. 저도 이게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네. 윤상현을 그러니까 그 의심하네. 성격 차이지. 한동훈 대표하고 윤 대통령이 안 만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윤상현 다만 의원이 이게 얘기했다는 보안이- 거네요? 아니 그 윤상현 자유롭고 의원이 의심스러워. 윤상현은 좀 자유롭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보안의식이 좀 투철하지. 뭐 저는 두 분 다 만날 수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제 말 나간 거 누군지 찾으면 대충 알 거 아니에요. 윤석열 알죠, 의원인 것 알고 있죠. 같아요. 네, 윤석열 그러면- 지금 보고 의원인데, 들어간다니까요. 예, 그럼 이제 인데 한번 그렇게 나오면 다음부터는 잘 안 부르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대통령 부르실 것 같은데. 예, 그죠? 근데 부르실 것 일단 같은데? 이거를 처음에 공개한 의도는 의료 대란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다. 네. 대통령도 걱정이 많다. 이런 취지의 좀 기사를 원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엉뚱한 방향으로 좀 흐른 거라는 거군요. 그런 측면도 네. 있는 것 같아요. 예. 한동훈 저 대표 관련해서 조금 뭐 가벼운 뉴스긴 합니다만 요거 예. 예, 짧게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그 조국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한동훈 대표 관련 언급을 했는데 네. 조금 논란이 됐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한동훈 대표 키 180 맞습니까? 그날도 키높이 구두 같은 것을 신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네. 정치인 치고는 굉장히 요란한 구두였습니다. 저는 좀 뭐랄까 좀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많이 꾸민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어색하게 느껴지고 자기적이죠. 좀 징그러웠습니다. 사람이 좀 얇더만요. 키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자꾸 180이라 그러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던 겁니다. 네. 뭐 정치적으로 상대편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별로 썩 필요한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죠. 짧게 얘기하면 여야 네. 막론하고 특히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도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평가하는 거 상가해야 합니다. 네.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거기에 준하는 적절한 사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아, 그런 말씀드려요. 근데 사과했어요. 진성준 의원은 네. 사과했는데 진성준 의원 사과했어요. 사과했죠. 아니 예. 진성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김어준 씨나 조국 대표도 사과해야죠. 특히 그 김어준 씨가 자꾸 이게 외모 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그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똑같잖아요 지금. 무슨 김어준 뜻이야? 씨가 외모 가지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니 말하면 안 무슨 하지 마. 무슨 뜻이야 그게 도대체가? 아, 예. 그게 다 누구도 외모 갖고 그럼요. 얘기하는 건 누구도. 적절치 네. 않다 이 말씀이시겠죠? 예, 예. 근데 화려한 요란한 구두는 무슨 구두길래 이렇게 요란한 거?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있었대요. 예. 굉장히 솔직히 키가 작으면 네. 그 키높이 구두 신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키가 작습니까? 키높이 구두신다고 작은 사람이 아주 커지진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작은 키가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외모 얘기하는 아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 거를 거론하는 것들은 키가 여야 큰 정치권에서의 키죠. 기본 매너다. 결국엔 눈 침뱉기다는 거. 외모 얘기할 거면 좋은 거만. 외모 얘기하지 좋은 마세요. 거만, 좋은 거만. 네. 한동훈 대표 근데 자기 키 180이라고 맨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못 저는. 들어봤는데. 뭐 프로필에 그렇게 써 아니 있나 뭐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또 키재기를 하고 있어 지금 아니, 유치하게. 본인이 얘기를 하니까 뭐 자기도 그런데 얘기한다고 옛날에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가 조국 네. 대표도 키가 가짜라고 키 이야기 하더라고. 아니 찾아보세요. 그거 그만 있어요. 좀 해. 그만 좀 아, 해. 그래요? 그 본인도 네. 그만. 하여튼 이런 얘기는 키가 이제 커요. 제가 잘 알아요. 키 커요. 이런 얘기들은 이제 키는 정영진이 제일 큽니다. 186입니다. 아시죠? 끝냅니다. 기다려 아저씨야. 네. 자, 요 정도로 하고 앞으로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가능한 안 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요 정도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요. 김민석 의원을 모십니다. 예. 네, 그래서 계엄 김민석 예, 최고위원.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는 못 뵙고 네. 수석 잘 세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